민결이가 보통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되게 많이 느린 것 같고, 약간 이해도 조금 느린 것 같고, 글도 못 읽고, 보통의 엄마들은 약간 조급함을 느끼거나, 내가 그래도 명색이 글 쓰는 사람인데 얘는 글도 못 읽고, 글을 쓰라고 하면 한 줄만 쓰고, 아니야, 한 줄이 뭐야, 단어 하나만 쓰고, 이럴 때 약간 답답하거나 조급하거나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나? 무슨 근거로? 저는 공부를 잘한다던가 글을 잘 쓴다던가 다른 무언가를 다 잘하는 아이도 좋겠지만 그냥 부모 사랑을 흠뻑 받고 자란 아이로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거는 흠뻑 사랑 주는 거. 그거면 된다. 그렇게 큰 아이가 잘못 클 리가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좀 느려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 남편도 삼수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밝히지만 또 삼수한 사람이나 군대도 엄청 늦게 가서 군대도 막 25에 갔대요. 성시경도 삼수했대. 근데 너무 잘 살잖아. 잘 살지. 우리 남편도 삼수해가지고 나를 만나서 이렇게 잘 사는데 그치. 못되고 이상한 여자 만났어 봐요. 얼마나 인생이 또 나락이에요. 나락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그치.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정말 재수만 해도 대학을 한 큐에 못 들어가면 또 난리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요. 그럼 상관없다고 생각했어. 나중에 민결이가 학교를 너무 다니기 싫어요. 적응을 못해서. 그렇게 되면 홈스쿨링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쌤도 음미체에 대한 걸 하셨지만 우리 아이를 봤을 때 음은 진짜 아니에요. 음이 없어. 음악은 없어. 약간 음치 기질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영어 듣기도 남들보다 많이 들어도 그만큼이 좀 귀가 좀 덜 뚫리는 이유도 그 음감이 좀 떨어져서라고 생각을 해. 그런 건 없지만 얘는 체육을 되게 잘해. 막 몸놀림이 달라. 그 몸을 쓰는 것도 굉장한 지능이 필요해요. 음악이든 체육이든 이렇게 뭔가 몰입해서 하는 것들이 있고 부모가 관심과 사랑이 가득하면 이 아이는 이상하게 클 리가 없다. 그것만 믿고 있으면 돼. 내가 키우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게 약간 근거가 있는 자신감인 거죠. 쌤도 그랬잖아요. 내가 엄마가 새벽달인데 이렇게 애가 이뻐서 볼 때마다 이렇게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키운 아이가 잘못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글을 읽냐 못 읽냐, 영어 원서를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정말 얘를 사랑으로 키우고 있고 얘가 그 사랑을 느끼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눈만 마주치면 너무 행복하고 이거로 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애를 키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커야 된대. 김주환 교수님이. 그래요? 존중과 사랑을 받고 크는 아이들이 게다가 또 운동까지 해서 자기의 몸을 컨트롤하는 그런 경험을 어렸을 때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뇌가 발달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전전두엽, 깊이 사고하는 능력,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그런 억제력, 그리고 이렇게 자기 조절력 같은 거죠.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 이런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그 귀한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전전두엽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엄마의 사랑 먹고 몸을 많이 쓰면서 운동을 하고 게다가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면서 글을 쓰면서 내 생각을 객관화해 본 경험도 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뜻밖에도 전전두엽이 발달한다. 저도 애를 키워놓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은미체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앙교육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매주 명상에 가까운 그런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미사 참여를 하면서 견뎌야 되잖아요. 그 정적인 미사를, 그 리추얼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아이를 지금의 머리, 지금의 마음 상태, 지금의 효율을 갖춘 아이로 키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늘 경계하는 게 낭독스쿨에서도 보면은 이 엄마 좀 멈춰줬으면 좋겠다 싶은 엄마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너무 압박하는 게 보이는 거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이한테 뭘 억지로 시켜서 애 눈에서 눈물이 쏙 빠지도록 그렇게 싸우듯이 해서 수학 합숙지를 풀렸다. 애 잠을 억지로 재웠다. 영어책을 끝내 낭독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낭독을 시켰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배움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뇌가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엄마가 억지로 시켜서 울면서 했단 말이에요. 동의가 안 돼, 설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 아이들의 뇌는 전전두엽이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짜증, 분노, 화,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억울함.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뇌가 정지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히려 악화되는, 배움은 일어나지도 않고.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이게 무슨 짓인가 싶은 거예요, 나는. 근데 그렇게 엄마 평어를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엄마들도 많고, 뭐 학원 숙제 했어?
학원에서 뭐 왜 레벨이 이거밖에 안 돼. 애한테 엄마가 벌써 짜증을 내고 있잖아. 음. 분노하고 있잖아, 아이한테. 그러면은 그 분노를 고스란히 아이는 증폭해서 받는데 어쩌자는 거예요. 애를 망치는 지름길 아니에요. 그걸 매일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엄마들이 명백하게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어떤 분이 내가 아이한테 사랑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러셨는데 정확한 척도가 있어요. 내가 애를 쳐다봤을 때 너무 이뻐. 그리고 애도 날 쳐다봤을 때 나 너무 사랑해. 우리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사랑해. 그게 사랑의 증거지 뭐. 안 그래요? 맞아요. 네. 아이의 뇌에서 배움이 일어나려면 우선 엄마가 애를 따뜻하게 쳐다봐야지. 엄마가 벌써 째려보고 있어. 불안이 막 높아지는데 맞아요. 나 우리 엄마한테 사랑받고 우리 엄마한테 인정받아야지 행복한 사람인데 엄마가 나를 하찮게 쳐다보고 있어. 아이한테 너무 큰 고통이죠. 그게 불안해서 지금 읽는 책도 눈에 안 들어오고 푸는 문제집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표현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게 엄마한테 왔어. 맞아, 막 맞아. 안아주고 어떤 말을 이렇게 예쁘게 해. 어떻게 이렇게 약속을 잘 지켜.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많잖아요. 하루에 방학이고 또 루틴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나 해놓으면 와 정말 하기 싫었을 텐데 어떻게 이걸 잘했어. 그럼 다음 걸 또 하려 그래. 내가 옛날에 봄살 칭찬해줬던 그런 거 아니야? 당연하죠. 쌤한테 지금 다 배운 거지. 제가 진짜 막 숨고 싶을 정도로 막 너무 창피하게 숙제를 했어도 쌤은 그냥 다 칭찬해줬거든요. 내가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 내가 어디까지 칭찬해주나 한번 망나니처럼 해볼까? 이 생각까지 할 정도로. 버스 정류장에서 막 술 취해가지고 막 낭독을 해서 보냈더라고. 너무 귀여운 거야. 근데도 칭찬해주셨어. 근데 제가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때 되게 불안했거든요. 보내면서는 너무 창피하고 낭독 너무 엉망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는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가르치는데 이 배은망덕한 것이 이렇게 느낄 줄 알았는데 쌤이 봄살 목소리가 취하니까 더 귀여워 이런 식으로 막 피드백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결이한테도 내가 진짜 이거 잘 기억해놨다가 얘가 딱 그럴 때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낭독스쿨에 EEA 그 과정 들어가는데 고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골라서 이틀을 읽으라고 하나를 똑같은 걸 이틀을 읽으라고 하는데 얘가 고를 때 제일 짧은 걸 고르는 거예요. 너무 수법이 보이는 너무 보여. 근데도 너무 귀여운 거야. 그걸 귀엽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엄마는 야, 너 이거 제일 짧으니까 이걸 골랐어? 머리 쓰냐? 너 지금 내 앞에서 지금 머리 써? 또 이거로 또 싸워. 또 어떤 엄마는 마음속으로 싸우는 거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는 게 어디야? 해주는 게 어디야? 짧은 거 고르죠. 너무나 당연한 전략이에요. 아주 똑똑한 전략인 거지. 저는 그래서 민결이를 보면서 되게 놀라운 게 초등학교 4학년이 되니까 얘가 정말 이때 꽃을 피우는구나. 난 그걸 느끼거든. 그리고 축구를 임하는 자세가 달라요. 네. 지금 축구를 약간 선수반처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선수반으로 그쵸? 하고 있고 아마 이대로 가면 중학교도 선수로 갈 것 같긴 해요. 그 남편이 며칠 전에 회사를 땡땡이를 친 거예요. 그래서 아빠 회사 잘리면 어떡하지? 자기가 15살 때부터 돈을 벌 수 있대. U15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웃겨요. 축구 선수.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시골 마을의 어른들한테 자기가 유럽 리그에 뛰면은 삼촌들, 이모들 자기 축구장에 가족석이 따로 있는데 거기 초대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비행기는 각자 끊어서 오시라고 막 그러고 그런 얘기들을 재밌게 해요. 그래서 저도 별일 없으면 얘가 계속 하고만 싶으면 그냥 시킬 마음이 있고 중학교도 축구로 갈 것 같고 잘해요. 재밌어 해요. 그렇게. 축구를 하든 음악을 하든 뭐 미술을 하든 어떤 분야를 하든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렇게 약간 보통 아이들보다는 강도 높게 자주 그리고 약간 진지하게 뭐 피아노를 치든 뭐 축구를 배우든 그렇게 배운 애들 뭐 수영을 하든 피겨스케이팅을 하든 이런 아이들은 좀 일찍 어른이 되는 것 같아. 맞아요. 왜냐하면은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한 판 한 판이 무대 위에 서는 경험이잖아. 맞아요.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잖아. 그리고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콩쿨 무대에 한 번 설 때마다 그 인생의 희노애락이 그 콩쿨 준비하면서 다 들어가 있거든. 근데 그걸 초등학교 1학년 때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른스럽게 자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자기가 연습한 것에 대한 책임을 그 결과가 또 보여주고 있잖아. 그리고 왜 형들 경기에는 못 뛰고 후보로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5, 6학년 경기인데 4학년이니까. 그치. 내가 선택받으려면 얼마 잘해야 되는 거야? 민결아 너 그 경기를 안 뛰고 있을 때 어땠어? 그러니까 마음이 좀 힘들었지?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랬어? 나 너무 멀쩡해 보여서 아무 생각 엄마는 없는 줄 몰랐어. 알았는데. 이랬더니
너 그럼 나가서 막 뛰고 싶었어? 당연하지 엄마. 나도 그렇게 나가서 뛰고 싶었지.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아인데도 참 멋있다. 민결아 너 진짜 멋있다. 멋있다고 느끼면 그냥 다 얘기해요. 멋있어. 너무 잘했어. 지난번 단톡방에 얘기를 했나? 저희 아이가 7살 때 이미 7살짜리 꼬마인데 너무 존경스럽다. 이렇게 곡 하나를 만들어서 저 떨리는 무대, 심사위원들 쫙 앉아있고 어른들 쫙 뒤에 앉아있는 그 무대에서 저렇게 한 곡을 연주하고 내려온다는 게 너무너무 눈물 핑 돌고 뭉클할 정도로 이런 게 되게 존경스러운데 민결이가 지금 축구 연습을 하는 걸 보면 어린아이지만 참 열심히 축구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맞아요. 우리 아이가 정말 너무 기특하고 멋있다, 존경스럽다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어떤 눈빛을 던지든 따뜻하게 갈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김주환 교수님이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이혼하는 부부들 있잖아요. 네. 이혼하는 부부들을 분석을 했는데 가장 큰 이혼 사유가 뭐였는 줄 알아? 뭐였는데요? 배우자의 외도, 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게 아니었대. 뭐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이혼을 많이 하는 커플들의 공통점이 있었대요. 사랑을 안 했나요? 사랑? 사랑이 아니었어요. 뭘까? 존중을 하지 않는 거. 존중. 나를 함부로 대하면 정이 떨어지는 거지. 그치? 서로 무시하는 말투. 맞아. 서로 무시하는 말투를 나는 우리 남편이랑 해봤나? 상상을 못하는 것 같아. 거의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디폴트인 집이 있더라고. 그쵸. 와이프한테 함부로 막말하고 남편한테도 함부로 완전 애 취급하면서 막말하고 이게 디폴트인 집안은 나는 그게 어떻게 유지가 될까 결혼 생활이 그런 생각이 들어. 아무튼 그거래. 근데 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고 내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 사람이 존중할 만한 것이 있으면 좀 좋대요. 근데 또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무슨 사랑이냐. 존중할 만해서 존중하는 게 무슨 사랑이냐. 존중을 하는 건 나의 문제래. 심오하다. 심오하지. 근데 맞는 말이다. 그러네. 내가 그 사람한테서 갑자기 머리가 댕. 그 사람한테서 존중할 만한 거리를 찾는 게 나의 능력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모든 인간은 강점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눈, 그 눈을 가진 배우자를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 난 그거 너무 잘 찾아내잖아. 내가 얼마나 잘 찾아내겠어. 우리 맞아. 남편의 강점을. 쌤 진짜 그런 게 장인이야, 장인. 정말 중요하다. 우리 아이가 존중할 만해서 respect,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이 힘든 걸 애가 해냈네. 이 상상글 쓰기 처음 하는 건데 아까 그렇게 하기 싫다고 힘들어했는데 결국엔 해냈네. 그 귀한 걸 알아차리는 거. 그 존경할 만한 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그걸 말로 표현하는 거. 봄새 그거 잘하잖아. 아이한테 진짜 엄마도 못하는데 어떻게 어른도 못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되게 힘들 텐데. 맞아요. 날이 갈수록 발음이 너무 좋아져. 너무 존경스러워. 막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엄마를 둔 아이가 참 복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아이, 우리 남편 존경할 만거리 반드시 있으니 찾아보자.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기 어려운 인간이 배우자래.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기 어려운 대상이 자식이래.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새벽달 우리 엄마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 그럴 것 같아. 왜냐면은 볼 것 못 볼 걸 다 보여주는 게 엄마거든. 근데 내가 그런 엄마를 존경해? 그러면 이제 게임 끝.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엄마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남편한테 어떤 아내인가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봄쌀과 나의 공통점은 우리 아이들이 참 존경스럽다. 너무 대견하다. 근데 존경스러워할 만한 짓을 하고 대견한 짓만 맨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완전 어린애처럼 이렇게 퍼질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 존경할 만한 구석 하나를 붙잡고 너무너무 이쁘다, 애쓴다 그렇게 말해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쌤한테 배웠어요.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또 닮아가요. 그러니까 그 달구방의 위력도 거기 안에서 자식 욕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자식 욕하는 무리에 같이 있으면 진짜 피곤하거든요. 우리 아이 유치원 다닐 땐가?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엄마들 모임이 있었는데 한 언니가 만났다 하면 자기 자식 욕을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였어요. 자식에 대한 비난을
농담처럼 해요. 되게 음. 재밌게 말 잘하는 언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기는 이제 그거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야, 이런 일도 있었어. 이런 한심한 녀석이야. 하면서 자기 자식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이는 밖에서 엄마가 저렇게 욕을 할 정도면 집에서 굉장히 경멸하는 말투로 항상 대할 텐데 그 아이가 받는 상처는 누가 알아주고 누가 치유를 해주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우리가 좀 의식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 말이 나의 육아와 나의 인생과 우리 아이와 남편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이 전전두엽을 발달시켜 보려면 아이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이게 오늘의 결말입니다. 아주 좋네요.